오늘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왔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직접적으로 실망했다는 뜻을 전했고 아베 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향해선 계속 대화를 추진했지만 무시로 일관해온 책임을 물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함께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의 변수들을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이어 한일 공동의 이익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정확히 옳은 지점으로 관계를 되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안보 도전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이견 해소를 위한 한일의 협력을 독려한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우려와 실망을 담은 논평으로 표현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일 양국과 가능한 분야에서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한 매체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런 미국의 분위기는 일정을 하루 미뤄 오늘 떠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출국길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호가 상당히 강화됐고 기자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비건 대표가 공항 귀빈실을 나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까지 대사관, 경찰 관계자들이 겹겹이 경호합니다. 비건 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직접 준비해온 입장문을 즉석에서 발표하거나 기자들의 접근을 막지 않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미 측은 비건 대표의 이번 출국길 경우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항에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우리 측 관계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발언에 신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어제 출국 예정이었던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앞두고 돌연 출국 일정을 하루 미뤄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한 청와대 입장 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미국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지소미아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희망대로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니 실망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미국 측의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지소미아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미국 쪽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김현종 차장은 이 한미 NSC 간 지소미아 관련해서 9차례 유선 협의를 하는 등 수시로 또 면밀히 소통했다며 한미 간 소통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미 당국 간 소통이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논리를 미국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뜻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자, 이 역시 미국 정부에 보내는 어떤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본이 단순히 대화를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7월에 특사 파견, 또 8월 초에 주일대사 대화의 요청, 또 광복절 당일에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틀 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까? 일단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과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미국 정부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서 비롯된 결정이며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연합은 이와 무관하게 굳건히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청와대 역시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현종 차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굳건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소미아 전부터 운영됐던 이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 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이제 김현정 차장이 얘기했다는 한 단계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청와대와 또 김현종 차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 예산을 더욱 증액을 해서 이 정찰 위성 등 전략 자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독자적인 정찰, 판독,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보 역량을 이처럼 키워서 동맹국으로서 기여도를 높이면 결국 한미동맹은 더 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받은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발표 3시간 만에 한밤중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도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특파원, 우선 아베 총리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네, 어제는 침묵을 지켰던 아베 총리가 오늘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彼らがですね、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に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예, 아베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기서 또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또 언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 중에 하나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일본 측은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또 책임을 한국 측으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전날 남관표 대사를 초치했었던 고노타로 외상도 한국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면서 수출 규제 문제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제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성 쪽에서는 한국이 결정을 좀 재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우선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現下の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完全に見誤った対応でありまして失望を禁じ得ず極めて遺憾に思っております。 네, 그러면서 최근 계속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서로 유용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쪽 손은 붙잡고 있으면서 한쪽 손으로는 계속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앞서 이제 김현종 2차장도 이야기했지만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정보 공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이번 조치를 한미일 연대를 흔드는 문제로 규정을 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오는 25일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일종의 이 위기로 규정을 하고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염원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 최종건 평화기획 비서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 이제 한미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강단에 계시다가 청와대로 가시고 나서 첫 방송 인터뷰라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예, 인터뷰를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청와대에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정부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밤새 이제 미국 반응은 우려와 실망으로 네. 나타났고요. 이 간극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계기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그랬는데 그간 한일 관계 문제가 불거졌던 7월 1일 그 상황 이후입니다. 이부터 정상은 정상 간, 그리고 장관급은 장관급대로, 그리고 백악관과 청와대는 수시로 소통을 했습니다. 예. 소통을 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들,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할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는 우리는 이러한 각본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중에 지소미아의 종료도 검토할 것이다. 예.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는 우리가 취할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은 인지하였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도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실망감을 표명한 것이고 저희의 어제 발언은 미국이 우리의 취할 행동에 대해서 매우 쇼킹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우리의 결정을 인지한 것은 아니다. 예.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맹 간에도 소위 실망했다는 표현은 씁니다. 예. 즉 무슨 뜻이냐?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미국, 심지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서로 취하는 관세 정책, 예. 통상 정책, 심지어는 해외 파병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혹은 영국이 미국한테, 미국이 일본한테도 소위 disappoint, 예. 실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disappoint라는 용어가 미국 측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 이 표현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질문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용어 이해한다, 언더스탠딩, 네. 말씀하신 또 실망한다, 디서포인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현정 차장이 오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3국 간의 정보 공유 협정 T사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정보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미국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정보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의견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소미아라고 하는 틀이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위 불편함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관점과 동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발 안보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 한미 간의 동맹 자산을 통해서 정보 교류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1월인가요? 지소미아가 체결된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저희가 밝혔지만 한 29회 정보 교류 예. 활동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는데 주로 우리가 정보 공급자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즉 예. 우리가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순기능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수요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안보라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확률적으로나 그리고 한미 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신뢰와 정보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 체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요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모순적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 즉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를 못 믿을 나라라고 일본 총리가 표현한 것을 보면 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신뢰를 상실했고 심지어 수출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더군다나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예. 모략까지 하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 예. 그러면 그 받는 쪽도 모순일 거고 예. 주는 쪽도 모순이고.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네.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나온 다음에 네.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이번 협정 종료 결정에 있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운영 재검토를 연결하고 있지만 네. 두 사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러나 일본 역시도 자기 논리에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 상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역사 문제,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에 관한 문제를 그 테두리 안에서 외교적 방안으로 해결했으면 될 것을 예. 그것을 경제 문제의 보복 조치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보상의 이유라고 들어요. 즉 역사 문제를 안보상의 문제로 전이하면서 예. 그것보다 더 민감한 정보는 상호 공유해야 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근본적으로 그들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예. 신뢰를 기반한 우방국 간의 중요한 틀을 먼저 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네. 있다고 표현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네.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료를 결정한 시점에서 혹시 일본이 네. 한미 간에 틈을 벌리는 전술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틈을 벌린다. 저는 그 표현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이 아무리 틈을 벌리려고 했어도 그 역사를 좀 버텨왔던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요. 한미 정상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실무급의 소통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왔고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즉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미국의 지원 없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네.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 지소미아를 연장할 거다. 네. 연장 논의 우세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이게 결정이 된 그 건가요? 보도는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예. 뭐 전날까지 우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안을 놓고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측면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일 간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예. 전략적 구도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틀은 유지했고 정보 교류를 안 한다라고 했다면 예. 오히려 일본에게 여러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하긴 했습니다. 예. 사실 일본이 그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유지하는데 교류는 안 해? 저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 이런 식의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우리가 또 공색해진다. 예.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당장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또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뭔가 또 대응 조치를 하게 될 텐데 네. 그것에 대한 우리 대응 조치 혹시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예.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건 전략상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나리오와 여러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사안은
한일 간의 사안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가 일본 측에게 우리는 협상장 테이블에 있다. 협상의 방으로 들어와라. 심지어 8.15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 인사를 보낸 정부입니다. 예. 즉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8월 15일 경축사에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일본 측이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외교 관례는 둘째치고라도요. 적성국끼리라도 대화를 표시한 상대에게는 테이블에 앉아서 듣는 것이 외교적 상식입니다. 근데 일도 양단의 스타일로 자기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진전은 없고 보복 조치를 더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현대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가 터닝 포인트까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출구는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구는 있어야죠. 있을 예. 것이고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즉 같이 근거리에 있는 이웃 국가들끼리는 협력과 상생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일본이 성장하길 바라고 그 일본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의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성장도 일본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성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이 번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한 가지 더 야속한 것은요. 돌이켜보면 그들이 7월 1일 날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날 남북 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사실상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할 단계에 예. 우리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소진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